중국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해 폐렴으로 의심되던 증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WTO는 아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부에서도 그 의견이 엇갈리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20일 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으며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는 우한 폐렴의 발병지인 우한시 입국한 중국인 여성으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상으로 인해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44명 중 9명을 출국 상태로 남은 35명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동감시가 진행 중이고 확진자 역시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파 중인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정확한 감염원이 알려지지 않았고 전파 경로 또한 확정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염원에 대한 추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를 참고하면 야생동물을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원인 동물로는 뱀을 통해 전염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결합 수용체가 결합, 변형하며 사람에게 옮겨왔을 것으로 보여지는 증거가 보여서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와 사스 등의 전염병들의 원인이 박쥐, 사냥고양이, 낙타 등으로 밝혀졌으니 동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포스팅을 쓰고 있는 지금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속보가 떴네요. 난 메르스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난 첫 확진자는 발병지인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지만 이번엔 우한에서 입국한 한국 남성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모두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만큼 혹시 우한시를 가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만큼 우한시를 방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를 가실 분들, 그 중에서도 중국을 방문 예정인 분들은 예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고 증세가 있을 시보건당국에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많은 사망자가 생겼듯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도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야생동물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여행지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나 야생동물로 조리된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은 피하시고 호흡기 이상으로 의심되는 환자와는 접촉을 피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특히 공항에서 접촉 위험이 높으니 착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입국한 이후에도 발열 증상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시보건당국 1339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전염병들처럼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다수의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점도 그렇고 입국 시 의심 환자가 체크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우한 폐렴 발생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좋았다면 수백 명의 환자나 수십 명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증상으로 말한 세 가지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은 평소에 구분하기 어려운 증상인데요. 호흡곤란의 경우 감염 환자의 25% 정도에서 보이는 증상이며 마른 기침은 80% 정도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발열의 경우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를 뜻하는데 90% 이상에서 보인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방대는 오한이나 근육통 등도 독감과 비슷한 증세라 구분에 신중해야겠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그러들지 않고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 바로 명절 연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 전파될 확률이 높은 데다가 이동이 많은 명절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감염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요즘 명절에 가족이 모이기보다 해외로 나가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의 상황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이나 약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는 예방 외에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 발병지인 우한에서는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동 금지 명령이 내린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한시는 중국의 대도시 중 하나이며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진 곳으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변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스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심지어는 바다 건너 미국까지 확산된 경험이 있었던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 때문인지 연휴 첫날부터 인천공항에서는 위생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보 공개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정보 통제가 심한 전국의 특성상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꼭 본인이 점검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중국 완시나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다같이 상태를 관찰하고 혹시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겠지라는 안이한 마음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큰 사고들 대부분이 그런 인식으로 인해 벌어진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우한 폐렴 발생 전 여행 계획을 짜놓으신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과연 가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네. 여행은 즐겁자고 가는 것인데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다녀와서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감염이 되겠냐, 그럼 중국에 사는 교민들은 어떻게 살겠냐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과연 그게 올바른 조언일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같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독감, 기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 이번 기회에 마스크를 가정에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 어린이, 노인들은 답답하더라도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챙겨주시고 집에 돌아왔을 땐 손을 깨끗이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경우에나 연휴 기간에 음식을 드실 때에도 육류나 계란 등 동물과 관련된 식품들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 주민에서 예방법, 대처법, 신고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각 보건소 연락처를 공유하고 관내 4곳의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내가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보건소 신고 또는 선별 진료소로 가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와 강원도도 온라인을 통해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자료들의 상당수는 질병관리본주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거나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이미지 자료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른 포스팅을 통해 한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 리노바이러스와 함께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로 꼽힙니다. 한 폐렴 발병 전 기존에 확인된 코로나는 총 6종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일로 7번째 인체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고되었습니다. 손을 씻으실 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이 좋고 흔히 알려져 있는 손 씻기 6단계 또는 8단계를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사스로 인해 7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관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이 안 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조금씩 주의하고 배려하며 질서의식을 발휘하면 어떨까 합니다.